자, 이렇게 승승장구 이어지던 흥선대원의 행보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흥선대원이 이렇게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던 사이에 그를 그리고 조선을 위협하는 사건이 나라 밖에서 닥쳐온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병인양요. 공인양요. 공인양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병인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은 물론이고요, 조선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가 왜 조선에 쳐들어왔을까요? 네, 사실 그 시작은요, 프랑스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오? 바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요? 러시아? 왜요? 당시 그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선의 교역을 요구하던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서양 세력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요,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아는 흥선대원군의 이미지는 서양은 안 돼! 완전 싫어하는 이미지였는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흥선대원군은요, 원래 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제압하는 EEJ 전략을 펼친 겁니다. 다른 서양 세력에게 부탁해서 러시아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뭐였을까요? 만약 러시아인의 침입을 막아준다면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자, 당시 이 프랑스 선교사들은요, 천주교 포교를 위해서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딜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빅딜을 한 거예요. 이때 프랑스 선교사의 대답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거절 의사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 흥선대원군은요, 1866년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종교 탄압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인 박해. 바로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구나. 근데 이 내막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냥 병인박해, 박해가 나오니까 병인양요 이런 걸 병인박해 이렇게 돼 알았는데.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약 6개월 뒤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판단이 큰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 거죠. 그런데요, 프랑스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선과 교역을 하겠다고 항구에 찾아오는 서양 세력이 또 있었는데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866년 같은 해예요.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도 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저쪽 대동강 평양 쪽으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연이어 벌어진 이런 외세 침략에 이러다가 이거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의 이런 걱정은 날로 커져갑니다. 게다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교섭을 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서 딜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제 백성들은 화가 나죠. 뒤로 딴짓을 한 거니까. 맞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조선은 물론이고요. 흥선대원군에게도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이걸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우리가 흔히 예전엔 쇄국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요, 화치는 곧 매국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서양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이번에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 프랑스랑 내통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리고 2번째는 조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빼앗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더 기가 막힌데, 흥선대원군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 어디였죠? 종친. 근데 이 종친들이 주로 종친부에 있었는데, 종친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전투를 하면은 거기서 전공을 세우고 승진을 하고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종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의 판에 다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거짓말처럼 서양 배들의 침략이 줄어듭니다. 사실 서양은요, 당시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뭐 청나라나 일본과의 그 교역을 위한 창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조선과 그 긴 시간 전쟁을 하면서까지 교역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필요성을.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흥선대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웅이다. 우리 살렸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서양 세력의 침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 결과 어땠을까요? 아, 민심이 올라가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